시작을 해보죠. 일단 유진기업 소개부터 간략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홍보팀에서 좀 받아왔습니다. 받아와서 잘 정리해놨는데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유진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을지 모르겠지만 설명 좀 해드리죠. 유진기업은 유진기업 그룹이라는 그룹사의 한 계열사입니다. 저는 유진기업 그룹의 한 계열사의 교육 담당자로 일하고 있는 거고요. 유진그룹도 잘 못 들어보셨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아실 것 같은데 하이마트는 아세요? 네. 하이마트는 다 아시네요. 하이마트에서 가전 제품 사세요? 다나와나 뭐 이런 데 검색해서 사시는 게 더 효과적이잖아요. 대학생들은 그쪽으로 선호하는 것 같은데. 네. 하이마트가 저희 계열사죠. 유진투자증권 아세요? 유진투자증권.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되시네요. 유진투자증권 잘 모르시면 서울증권, 옛날에. 서울증권. 저희가 사례만 바꿨습니다. 이 정도. 남은 것도 아세요? 남은 것도. 로또 해보신 분 계시죠? 네, 대박을 꿈꾸시면서 젊은 나이에. 로또서.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유진그룹이 좀 설명이 됩니다. 네, 하지만 그 모기업이 되는 유진기업을 얘기하면 아무도 모르세요. 네, 놀라운 의사죠. 주변 계열사를 설명해야 모기업이 설명되는 그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희 회사는 1954년도에 제과업을 시작했습니다. 계량제과, 영양제과 등등의 제과업이 있는데 건빵 드셔보셨죠? 건빵.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 건빵 많이 드셨을 텐데 건빵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70년대나 이때 이제 군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저희 영양제과의 건빵을 모두 다 아시죠? 최초로 건빵에다가 별사탕을 넣어서 팔았던 혁신적인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건빵을 공자화, 자동화해가지고 자동으로 찍어내가지고 놀라운 회사였죠.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영양제가 제과만 가지고는 돈 못 벌겠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이 당시에 한참 붐이 시작되었던 도시개발 사업들 이런 게 눈을 떠가지고 유진종합개발이라는 레미콘 회사를 삽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죠. 그 레미콘 사업으로 유진종합개발과 유진기업을 이런 식으로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80년대 중반에 레미콘 사업을 본격적으로 뛰어들죠. 80년대 중반이 어떤 시대냐면요. 그때 서울의 개발도 한참 붐이었지만 수도권 개발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로 1991년도에 입주가 시작됐죠. 이 계획 발표와 시작은 노태우정부부터 시작됩니다. 80년대에 이 분당 신도시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개념이 들어오죠. 이런 사업이나 뭐 일산이라든가 평촌이라든가 지금은 이제 구도시 같은 거 가보면 그때는 굉장히 혁신적인 구조였습니다. 제가 신도시를 왜 잘하냐면 제가 1991년도에 분당 입주자입니다. 아무도 황금빛 입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파트, 주택 사업들이 굉장히 붐이 일어나기 때문에 레미콘 사업도 동달아서 일어나죠. 레미콘이 우리 잘 뭔지 모르시죠? 여성분들 잘 모르시죠? 레미콘 아세요? 레미콘 레드미스틱 콘크리트라는 얘기 알죠? 어려우십니다.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죠? 공부리 아시죠? 공부리 쳐보셨죠? 사고 치셨잖아요. 저희는 기계로 괜찮아요. 자갈이랑 모래랑 시멘트, 물 이 네 가지 재료를 혼합해가지고 건축 자재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있는 바닥, 벽 모두 다 레미콘이 들어가 있죠. 어떤 건물이 올라가면 그 건물의 건자재의 건설 재료의 한 70% 정도가 레미콘입니다. 실제로 레미안이든 자이든 이런 아파트도 많지만 우리가 표준을 붙여놓은 거고 실제 주 재료는 저희 회사에서 납품한 레미콘입니다. 그런 회사들을 막 세웠더니 해본을 걸죠. 이 레미콘은 그냥 원재료 갖다가 그냥 비교하면 끝이에요.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주문받으면 그때 생산되고요. 재고가 안 남죠. 그리고 갖다 주면 바로 해보는 거예요. 최고의 사업이죠. 놀라운 사업을 발견해가지고 이 85년부터 94년도까지 정말 큰 돈을 법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코스닥 등록까지 가죠. 해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90년대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직접 돈을 더 줘보자. 건설 사업도 진출하고요. 그리고 이거 원자재가 우리가 직접 만들면 어떨까? 돌이라든가 모래라든가 시멘트 이런 거 우리가 직접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원자재 수집 계열 고려 시멘트 들어보셨죠? 전라도 광주의 대표기업 고려 시멘트 인수합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유진기업으로 다 합병이 되죠. 그래서 뭐 기초
소재라고 하는 그 시멘트 대체재, 골재. 골재는 별거 없습니다. 판에서 돌을 떼다가 돌 잘게 까가지고 하면 그게 도움이 되는 사업. 어렵지 않습니까? 되게 반도체만 열심히 조립하고 이런 회사들 있는가 하면 저희는 그냥 사가지고 산에 있는 돌 캐다가 잘게 부셔서 컴퓨터에 실어서 내버려요. 그건 동의만. 놀랍죠?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이렇게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진짜 세밀하게 연구해서 만들어서 간신히 팔 때 저는 이렇게 간단한 좋은 이제 사업 모델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저희가 연구소까지 만듭니다. 공급에서 되게 열악하거든요. 콘크리트에서. 근데 열악한 회사들 속에서 최초로 이 연구소를 만들고 지금도 거의 유일한 연구소로 자리 잡고 있죠. 그런가 하면은 또 방송국이 또 일어나고 이때 케이블 방송국이 또 일어납니다. 90년대 후반에 그 지역 케이블 방송 사업에 뛰어들어가고 한때는 부천, 은평 때 여기 계신 분도 모르겠지만 드림시티라는 방송국을 저희가 운영하고 지역 케이블 방송까지 뛰어듭니다. 지금은 저희가 팔았는데 CJ 헬로비전 케이블 방송으로 넘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 진출을 했고 대우건설 인수 작업을 통해서 쌓은 역량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드디어 정리를 하죠. 이게 매각하고 하다가 서울증권을 인수해놓고 지금 유해주차증권을 만들고 있는데 동시에 인수했던 게 모젠테크. 그때 모젠테크 들어보셨죠? 지금은 다시 매각했는데 모젠테크를 인수하고 그리고 한국통운 같은 이제 물류에서 인수하고 그러다가 2008년도에 대기업에서 파이너스 인수 작업을 들어가서 파이너스를 내내는 통운. 카피는 제가 최상의 시공력구의 유직결이라고 했는데 최상인지 아닌지는 제가 인직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잘 치는 겁니다. 울천 동춘동에 지금 짓고 있고 마젤란이라는 브랜드 들어보셨나요? 잘 못 들어보셨죠? 스웰이라는 브랜드 들어보셨나요? 잘 못 들어보셨죠? 저희 오늘 써본 건 크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즘 주력하는 건 골프장으로 컨츄리 클럽 장성의 푸른톨시시라고 최근에 오픈한 게 있고 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시공회사죠. 건축 정보하시는 분들이 모르겠지만 사업 얘기는 이 정도로만 해드리고요. 회사의 어떤 철학에 대한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 딱 보여드리면 대부분 모든 회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철학입니다. 인간적 관점에서 창의적인 데 존중하지 않는 회사가 있겠습니까? 우리 회사는 기계를 중시합니다라든가 우리 회사는 인간보다 돈을 중시합니다라는 카피를 쓰는 회사가 없죠. 저희도 인재를 존중하는데 저희가 어떤 체계적으로 돈을 많이 준다거나 공유생이 뛰어난 회사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녀보니까 회장님이든 사장님이든 너무 볼 필요 없어요. 이분들 혼자면 통화하다가 이렇게 과정 나무에게 전화 통화하시고 같이 그냥 혼자 하는 사람 하시고 이런 인간적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인재 존중보다 이제 인간 자체를 존중하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새롭게 창조하는 기업이 아니겠어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좀 그런 거 있죠. 고객이 잘 안 들어가요. 레미콘 꼭 무진에서 납품한 아파트에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 거 없잖아요. 매미안에 살고 싶어요, 자리에 살고 싶어요. 이런 분들은 많죠. 그리고 그 회사는 그 회사에 있는 모든 둘러싸여진 것들은 다 저희 레미콘입니다. 저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이렇게 감싸줄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창조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사회적 관점은 뒤에서 제가 윤리교양 좀 얘기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회적 책임의 일적인 목매는 의사 중에 하나인데 너무 이런 거에 목매다 보니까 우리가 돈을 못 버는 거잖아요. 저희 이제 친구 같은 기업 유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말 다녀보면 좀 이런 거 있거든요. 실제로 맨 위에 탑부터 마지막 신입사원까지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처럼 보이면서 좀 격이 없는 그런 회사가 이런 카피들을 그냥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다 이제 갖고 있는 그런 핵심 가치들이죠. 저희도 핵심 가치를 만들어서 전 직원이 이 가치에 지향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교육도 하고 행동 방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그 정도경영 같은 경우입니다. 정도경영, 윤리경영. 회사가 어떻게 바르고 착하고 정직하게 경영을 해야 된다는 이념인데, 하지만 실제 돈을 벌려면, 그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돈을 벌려면 사실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진짜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로비들처럼 카카박스에 돈을 이렇게 드는 것도 잘해요. 뭐 이렇게 해야 제대로 돈을 버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는 거. 근데 제가 유진을 다녀보니까 유진에 그런 걸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카카박스에 돈 드는 거? 이런 걸 잘 못해요. 정치인 찾아가서 로비하고 그런 거 못합니다. 뭐 이중자금을 받는 이런 기법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는 정도경을 하고 있는데, 창업이라는 지금까지 너무 무의식할 정도로 윤리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좀 4조 정도의 매출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기업의 가치가 돼가지고 저희는 그걸 트라이를 내면서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만 좀 하고 회사 소개를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저희 그룹 인재생이 유진 무한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유진이는 무한하다는 뜻인데 한계가 없다는 뜻인데,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또라이 같은 기질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일어났던 일인데, 작년에 건설 경기가 매우 안 좋았던 거는 여러분 언론 통해서 보셨잖아요. 건설사만의 부도나 최악의 경우는 올해도 좋진 않습니다. 건설 경기가 안 좋으면 저희 레이블을 쓰는 회사가 어떻게 있습니까? 저희도 경기가 안 좋아져요. 근데 갑자기 연초에 저기 영업이 700억을 하세요. 에비터기 기준까지인데 에비터 700억을 하자라는 갑자기 구호가 나왔어요. 아무리 분석해봐도 400억 정도밖에 못 갈 것 같은데 700억을 하세요. 모두 반신반의 하죠. 할 수 있을까? 다 욕합니다. 어떻게 700억을 하냐. 근데 사람들이 이러면서 그 700억 하려고 진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경비를 죽인다든가, 프로세스를 바꾼다든가, 영업망을 넓힌다든가, 여러 가지 작업들을 통해갖고 도저히 불가능한 700으로 저는 했습니다. 700으로 찍고 그냥 만족했죠.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이 유진을 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말도 안 되는 그 목표를 막 정합니다. 사람들이 진짜 해야 된다는 거죠. 늘 무한하다. 우리의 도전은 끝이 없다라는 그런 정신이 좀 무장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이 보면은 또라이, 우리가 보면은 도전 정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색깔을 갖고 있는 회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모토가 이런 거죠. 사람이 모여서 도전하면 안 되는 게 없다 라는 정신으로 뭉쳐갖고 똘똘 뭉쳐서 일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이제 회사 소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나중에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익 점수가 없어요. 해외 경험도 없고 고3 이후로 영어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영어를 전혀 못 쓴다는 얘기겠죠. 문예창작과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걸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취업할 수 있을까요? 문예창작과 보시면 제수합니다. 네. 낙하산이 없어요. 낙하산이 없다는 건 참 불리한 조건이죠, 그죠? 스펙 중에 최고는 낙하산이거든요. 낙하산도 없고 회사가 뭔지도 전혀 몰라요. 외모도 별로입니다. 키도 작고 잘생긴 잘난 꼴이 없어요. 자격증이 하나 있는데 운전면허증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보면 이런 사람 요즘 취업할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떠실 것 같아요? 네,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취업을 좀 나름대로 이제 정보를 많이 알아보셨고 나름 정보가 많으시는데 이런 사람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포기해라. 그냥 너 저기 사책 있어서 장사내라. 이런 얘기를 해주시나요? 어떤 게 좋겠습니까? 네. 제가 아까 두 번째 챕터로 유진결이 다니는 저라는 사람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바로 저에 대한 바로 저거 아직 성공한 인생이라고 절대 말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의 어떤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편의 사람도 아니지만 그냥 제 얘기 해드리면서 중견기업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직장 생활을 했던 그런 이야기를 짧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문예창작을 전공해갖고 취업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문예창작 뭐 하는 데인지 대충 아시죠? 시 쓰고 소설 쓰고 희곡 쓰고 그런 거 씁니다.
20살에 대학생 되었고 딱 10년 동안 대학생 그런 케이스였죠. 영어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29딱 졸업하고서 1년 정도 놀다가 1년 정도 놀았어요. 준비도 안 하고 놀다가 30 되는 해에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어갖고 결혼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집에 인사를 드려봤더니 수저는 어떻게 딸을 주겠어요? 그래서 어디 좀 조그만 데라도 시집을 해야겠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자코리아라는 사이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나이 30에 자코리아 사이트를 알아서 회원가입을 해가지고 제가 군대에서 인사과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는 거는 인사는 좀 그래도 좀 군대에서 해봤으니까 좀 알지 않나. 기획이니 영업이니 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사를 키워딩 해가지고 그냥 이력서 자동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자코리아 이렇게 해보니까 요즘은 이제 좀 회사마다 다 시스템이 되겠죠. 그때는 다 자동으로 넣어놨어요. 2004년도였는데 자동으로 걸었더니 자동으로 인사 들어가요. 그때 전화가 오더라고요. 뭐라고?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이순산업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늦잠을 자서 9시에 이제 전화를 받고 깼는데 10시까지 오네요. 뭐지? 이러면서 10시에 갔습니다. 그래서 인사팀장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2시간 동안 얘기를 합니다. 2시간 동안 얘기를 하다가 며칠 있다 또 오래요. 갔더니 임원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임원이라는 사람이랑 얘기해갖고 며칠 있다 또 오래요. 사장님이 또 오시더라고요. 사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내일부터 출근. 그렇게 해서 입사했어요. 이 좋죠? 근데 이순산업이라고 하는 정말 처음 들어오는 회사, 매출도 얼마 안 되고 레미콘 업종이고 이런 회사라면 여러분 선택 이력서 내시겠어요? 저는 뭔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처럼 정보를 많이 수집하는 사람들은 잘 안 내죠. 그렇게 해서 직장생활을 시작했어요. 실제로 아무 포부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래서 2004년에 이 자동계열사를 입사했어요. 1년 동안 일을 할 줄 모르고 내용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맨날 새벽 3, 4시까지 혼자 남아서 일을 하면서 1년을 버텼더니 1년 있다가 유진기업으로 가래요. 이제 나중에 이 자동계열사는 유진기업에 다시 흡수합병 되는데 유진기업으로 가래요. 유진기업 인사팀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발령이 나왔고 1년 만에 이제 교육 담당이라 그래서 회사에도 교육 이런 게 있구나. 이거 처음 알아봤고 교육을 시작합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해갖고 2006년에는 그룹 인재개발에서 오라고 발령이 나거든요. 그리고 2006년부터는 그룹으로 넘어갔어요. 그룹에 가서 3년 정도 일했더니 4년인가요? 3년 정도 일했더니 다시 유진기업 데리고 와라. 교육 파트를 새로 만들 테니까 파트장이라고 해가지고 교육 파트장 와갖고 파트장으로 발령이 나왔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제가 받았습니다. 시기로 보면 10년 만이죠. 자랑을 아니지만 특징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제가 도대체 무슨 마술을 부렸길래 지금 회사의 어떤 인재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파트장이 되었을까? 라는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강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그 입사와 관련된 취업과 관련된 프레이밍 친숙한 브랜드 기업을 선호하시죠? 기업 이름 어서 들어봐야 좀 좋은 데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몇 개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동호화이캠 이런 회사 아세요? 들어보시면 동호화이캠 1층 전기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유진기업도 뭐 최초에 못 들어보셨으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지금 말씀드린 회사는 연봉이 대기업 수준으로 분명히 나오고 굉장히 좋은 회사고 글로벌한 회사고 유진기업은 글로벌이 아직 안 했지만 글로벌한 회사고 근데 사람이 안 와서 미치겠는 회사고 여러분들 모르시죠? 동호화이캠 아예 홈페이지에다가 박아놨어요. 트러피시어 그러니까 이 군대금이죠. 회사가 경영이 많이 나면은 나중에 군대금을 주는 삼성 같은 경우는 1,000만원씩 나오고 이러잖아요. 거기도 많이 나오고요. 아예 그런 거 다 빼고 인센티브 다 빼고 연봉 3,600만원 써붙여 놓은 근데 나 안 합니다. 회사를 몰라서 그냥 TV 광고 안 하니까 마트에서 안 하니까 학력과 학벌 여러분들의 프레임 속에 딱 갇혀있죠? 내가 취업이 안 되는 이유는 학교가 부족해서
전공이 혼자서요. 이력서 쓰는 법이나 자소서 쓰는 법을 기천부를 몰라서요. 내가 선호하는 거는 연봉이 높아야 되고 글로벌 기업이어야 되고 서울의 오피스 골목에서 좀 폼낼 수 있어야 된다. 일하기 편해야 된다. 주 5일째야 된다. 동료생이 좋아야 된다. 그러면서 열심히 면접 보는 거 이런 것들을 따진다. 이렇게 따져요. 그죠? 근데 이런 프레임 안에 여러분 갇혀 있잖아요. 그죠? 지금 토익학원 열심히 다니시죠 다들? 근데 이 프레임을 딱 벗어나면 뭐가 있을까요? 이 프레임 밖에. 프레임 밖에 뭐가 있을까요? 아니야, 질문을 먼저 드려서 죄송합니다. 표정이 되게 부르시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 지금 여러분이 갇혀있는 이 취업이라는 프레임 밖을 딱 나가면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프레임을 제외하고 여러분들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진정한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뭔가 있나요? 여러분들의 토익 점수가 여러분들의 진심입니까? 여러분들의 자소서가 여러분들의 정말 모든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체가 담겨 있는